예를 들면 내가 친구들 만나서 막 남편 욕을 해. 내 평생 팀은 나랑 남편인데 다른 팀 가서 나의 팀을 욕을 계속하는 거야. 진짜 나의 팀 동료들의 가치는 나의 이 입에서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치? 생각해보면 뭐가 있어? 인기 많은 사람, 만나고 와서 기분 좋아지는 사람의 특징을 떠올려보면 보통 매력을 어필하려고 하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말하려고 하고, 굳이 그러지 않더라도 인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지. 인기 많으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담스럽고 그냥 그 사람의 느낌이나 분위기나 대화의 맥락이나 흐름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누구나 좀 편해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 근데 얘기가 잘 통해. 맞아. 대화가 잘 통하는데 꼭 그 사람이 대화를 리드하거나 주도한 것도 아니었어. 말이 많진 않지만 뭔가 그 사람의 중심인 그 상황을 떠올려 보면 아득바득해서 막 대화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가 대화에 소외됐으면 질문해주고 그래서 공통의 주제로 자꾸 대화 이야기를 끌어주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엄청난 대화 스킬을 가진 사람 아니야? 그치. 또 조용한 강자, 말은 많이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을 여보를 떠올려보면 말이 많진 않거든? 그런데 엄청 경청해주고 그 대화의 맥락에 맞게 피드백을 많이 줘. 뭐 예를 들면 호응이라든지 질문을 다시 한다든지. 고수의 스킬이야. 하수는 어필하려 한다. 중수는 하나라도 더 말하려고 하고 고수는 들어준다. 그래서 당신이 고수예요? 쌉고수죠. 김상현의 실체. 아니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만나잖아. 뭐라도 이제 얻어가려고 하면은 잘 못 얻어가. 그 사람들이 너무 잘 들어줘. 그런 특징들이 있다. 맞아. 뭐냐? 질문도 정말 많이 해주시고 그러네. 맞아. 잠깐 얘기 좀 하고 있어. 얘가 배고프다 해가지고. 자, 밥 좀 넣어주고 와. 그래서 얘기할 만나게 경청해주고 집중해주고 질문해주고 또 칭찬해줘요. 내가 어떤 상황에 뭘 잘했으면 진짜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화할 만나게 한다. 그리고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대화 잘하는 사람들의 진짜 특징은 부정적인 얘기나 누구의 뒷얘기로 가뿐싸 만들지 않아. 다양한 사람이 있는 가운데 공통의 주제와 공통 관심사를 이야기하는 게 정말 대화를 잘하는 사람의 스킬인 것 같아. 그런데 심지어 적절한 유머와 유쾌함까지 있다. 그러면 금상첨화죠. 무례하지 않는 유머러스함을 가지고 있는 게 진짜 고단수인 것 같아. 누구를 비난하면 웃기지 않는 거요? 누구를 비난하면서 웃기는 건 본인만 웃겨. 누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잖아. 그리고 본인을 희화하지 않고 웃길 수 있는 거. 뭔가 본인을 깎아내리면서까지 남을 웃게 해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대화를 잘하고 좋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정적인 얘기로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센스가 있어. 전반적인 사회적 눈치가 빨라서 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누가 주인공인지 알아. 그 자리에서. 예를 들면 결혼식 청첩장 모임을 했어. 그럼 그 모임에서 주인공이 누구야? 청첩장 주시는 분들. 곧 결혼하는 친구일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주인공인데 마치 본인이 주인공이냐? 내가 내후년에 결혼할 건데 그 얘기로 2시간을 점령한다든지. 그래서 사회적 눈치가 좀 있고 센스가 있어서 그 자리의 주인공을 좀 잘 캐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진짜 인기 많고 좋은 사람의 특징은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삶의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아주 단순하게는 나는 연애를 안 할 거야. 근데 자꾸 나한테 연애하래. 아니면 나는 결혼 생각이 없어. 근데 자꾸 결혼하래. 자기가 결혼해보니까 너무 좋대. 그리고 결혼 생각은 있지만 아이 생각은 없는데 자꾸 아이를 낳으래. 이런 나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내가 경험한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그래서 반대로 인기 많은 사람들이나 만나고 오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나랑 생각이 맞지 않거나 방향이 달라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삶으로 보여줘요. 예를 들어 뭐 내가 애를 안 낳고 싶었어. 근데 이 사람은 애를 낳았던 사람이에요. 너무 행복해 보여. 그럼 애 낳으라고 나한테 말 안 해도 내가 그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들게 하지. 딱 상현이 얘기한 것처럼 직접 몸소 증명하는 게 진짜 찐인 것 같아. 맞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나의 생각이나 방향을 관철시키면서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아도. 그쵸? 제가 그런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세요. 저는 굉장히 꼰대기질이 있어가지고 누가 뭐 이렇게 하면은 야 그거 아닌데 라는 말이 부스부스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가 어떤 행동을 하면 왜 저럴까를 처음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내가 어떻게 바꿔줄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없애기로 했어요. 이걸 어떻게 인식하냐면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왜 저럴까 당연히 튀어나오는데 분석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덩어리째 그 있는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요. 그냥 그런 애. 인정. 네, 그리고 뭐 나중에 바뀌면 또 바뀌네. 나는 걔 입장에서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해조차도 못해요. 제가 그 정도의 경험과 연륜도 없고. 그래서 왜 저럴까 생각이 드는 순간 분석하지 않고 저러네. 뭔가 편견을 씌운다는 게 아니라 그 전체
덩어리를 그냥 기억에 새겨요. 그러면 가타부타 말 안 하고 그렇구나 해주면 자기를 이제 존중해준다 느껴요. 아,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날 좋게 봐줘요. 그래서 그냥 덩어리지 생각하셔라. 어차피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들을 해. 내가 좀 노력하고 알려주고 피드백을 좀 주면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지. 그렇죠. 근데 그럴 사람이었으면 애진작이 바뀌어서 왔다. 그렇지. 그 사람 방식대로 옳게 사는 거고 난 내 방식대로 옳게 사는 거니까.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본인만의 색깔이 진해지고 본인만의 테두리가 생기면서 아무래도 친구나 지인의 모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 맞아요. 누군가랑 억지로 맞춰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랑 정말 맞고 결이 맞는 사람들을 곁에 두다 보니까 곁에 두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쵸. 우리가 어젯밤에 고기 먹으러 갔을 때 또 이런 일이 있었잖아. 구자읍 맛집이라고 해서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우리 테이블에 연기가 막 났잖아. 그걸 어떻게 연기를 좀 덜 나지 하고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여자 사장님이 오셔서 우리 화로에 물을 부어주셨잖아. 아유, 저 일하는 아줌마는 여기 물도 안 부어주고 하면서 여기 제주는 일하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저 정도 실력밖에 안 돼요 라고 하고 가셨잖아. 네. 그 이후에 아주머니 선생님이 우리 테이블에 올 때마다 내가 마음이 불안한 거야. 혹시 이 연탄을 떨어뜨리시면 어쩌지? 막 이런 걱정되고 뭐랄까 너무 잘 서비스 해주고 계신데 여자 사장님이 저분을 못 믿어하니까 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못 믿겠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지. 나의 팀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예를 들면 내가 친구들 만나서 막 남편 욕을 해. 내 팀은 남편이거든. 내 평생 팀은 나랑 남편인데 다른 팀 가서 나의 팀을 욕을 계속하는 거야. 내 팀 망할 것 같다고. 엉망이라고. 그래서 나 그 고깃집에서 진짜 나의 팀 그리고 진짜 나랑 일하는 동료들의 가치는 나의 이 입에서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치? 설령 진짜 존중하지 못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밖에서 표현할 때는 우리 팀 최고예요 해줘야 내 얼굴에 침 뱉기를 안 할 수 있는. 그 여자 사장님도 그냥 물 부어줬으면 우리는 사실 몰랐을 거야. 우리가 부었어야 됐나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지. 나의 지혜의 깊이가 얕으면 일어나는 그런 나에게 마이너스 되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 그 여자 사장님이 위로한다고 해주는 말이셨을까? 아니 뭐 습관이신 것 같아요. 주변에 고깃집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데는 뭐 별로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 그러니까 습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다른 데는 반찬이 뭐 한 3-4개 나오는데 거기는 한 16개 나왔거든요. 진짜 반찬이 많이 나왔어. 재밌었어요. 신기하고. 근데 그럼 이제 얘기를 하실 때 다른 데는 뭐 이렇게 적게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 아침 반찬을 새롭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서 라고 했으면 그랬네. 다른 가게는 반찬이 적게 나오는데 우리는 반찬이 많이 나온다 라고 하신다든지. 반찬이 나오는 순간부터 약간 불편했잖아. 그쵸. 애매했는데 왜 그랬는지 지금 조금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다 된 밥에 굳이 이 말 한마디로 재뿌리지 말자라는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 굳이 남욕할 필요가 없죠. 비교는 알아서 되니까. 맞아. 그 반찬 라인업이면 이미 감동했어. 감동하고 있었어. 실제로. 이게 참 매 순간 얻고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 우리 자기 반성도 좀 하게 되고. 사람 많다 여기. 우리는 베이커리 카페에 왔습니다. 와. 잘했어. 여기 아베베 베이커리랑 코난비치, 비틀즈 타코, 카멜 커피 그리고 인생 네커까지 있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한 큐에 놀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아베베에서 빵을 사고 카멜에서 커피를 사서 여기서 조금 먹고 비치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한 번에 와서 즐기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치 머랭아? 머랭 봐봐. 신났어?